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묵입니다. 사실 안녕하진 않은데 마땅한 인사가 없네요. 제가 뭐 하면서 살았는지, 왜 영상을 안 올렸는지 궁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말해야 되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났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생기면서 피해자 결정을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불인정 포함해서 4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제일 높은 등급, 전세 사기 당했다고 결정문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받았다는 거는 예사 피해자가 아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피해 금액이 크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 결정 요건에 들어맞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됐을 때는 좀 빨리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 자동차 엔진 고장낸 공업사랑 소송전 벌여서 이겼던 사람이 잠깐만 이쪽에 집중하고 나서 바로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파고드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기 패턴도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가야 되고, 부동산 갔다 오고, 주민센터 갔다 오고, 시청 갔다 오고, 도청 갔다 오고, 경찰서 갔다 오고, 법원 갔다 오고, 변호사 만나고, 법무사 만나고, 법률구조공단, 뭐 전세피해 지원센터,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뭐 영상 찍고 할 짬이 뭐 한 번도 안 났냐, 그럼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올리려면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묵입니다. 당장 뭐 몇 억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일상 유튜버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무슨 기분이고, 이런 거를 다 공유하는데 전세 사기 안 당한 척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내가 사기당한 걸 밝히고 찍으면은 그 뒤에는 이제 해결됐냐, 뭐 어떻게 됐냐, 동정의 시선 같은 것도 감당 못 하겠고, 제가 또 얼마나 검색도 많이 해봤겠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영상에 댓글도 당연히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기당한 거를 왜 지원해주냐, 멍청한 것들이나 뭐 사기당하는 거다. 그게 사실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진짜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 감정을 너무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까지 안 그랬던 건 아닌데 드러내긴 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슬픔도 공유하고 기쁨도 공유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막 소송전 벌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흐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소송 관련된 일 외에는 집 밖에를 안 나가니까 어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놀아봤던 게 1년이 넘었네요.
밖을 나간 적이. 그렇다고 다시 유튜브에 어떤 영상 찍어 올리기에는 바로 막 리뷰 영상 같은 거 올릴 순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버티고 최근에야 말했고 모두에게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말하려고 보니까 내 치부가 드러나는 듯한 너무 수치스럽고 사실 영상을 몇 번 찍긴 찍었어요.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원 간 영상도 찍었었고요. 경찰서 간 영상도 찍었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거울을 제대로 안 본 지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찍어놓은 거 편집하려고 보니까 내 얼굴이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낯설고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 혼자 다 하잖아요. 조명 감독도 나, 촬영 감독도 나, 작가도 나, PD도 나, 편집자도 나. 촬영하면은 단순히 출연진이 아니라 편집자로서 나를 마주해야 되는데 브이로그 같은 거는 촬영하면은 이제 편집할 때 또 낄낄대고 그래요. 내가 찍고 내가 편집하는데 그게 또 재밌고 밤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는 영상 찍는 것도 고되고 편집하려니까 또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될 여지가 보이면은 그때 재밌게 영상 다시 촬영하려고 했었고 오늘도 사실 법원에 보정서 제출하러 갔다 왔거든요. 너무 정신도 없고 제가 예전에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나는 술도 안 마시지. 사람들도 잘 안 만나. 근데 그 모은 돈이 다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심지어 목돈 생기면은 전세 이자 좀 줄이려고 원금도 갚고 그랬어요. 중도상환 수수료 뭐 10만 원 정도 내면은 이자가 그 이상으로 줄어드니까 적금 넣을 거 야금야금 모아서 일부 상환하고 그랬는데 무슨 소용이야. 전세 사기 당하고 나니까 당장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종합소득세 같은 거는 그 다음 해에 몇백만 원을 내야 되고 건보료나 뭐 국민연금 이런 것도 작년 소득 따라 내야 되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외주 조금씩 받으면서 입에 풀칠 정도는 하고 살고 있는데 당장 집주인이 보증금만 돌려줘도 내 돈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이대로 죽으면 다 해결이 될까? 내가 죽었을 때를 가정한 상황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마침 또 눈앞에 이게 들어왔어. 보험 계약 약정서. 이게 한창 2021년 보험 리모델링이 잠깐 유행했어요. 그 막 마트 안에도 보험 리모델링 부스가 생기고 마침 저도 그 당시에 보험을 이제 갱신형으로 잘못 들어놔서 한번 손봤었거든요. 진짜 아주 골고루 잘 들어놨어요. 비갱신형으로다가 원래 있던 보험에서 살릴 건 살리고 없앨 건 없애고 새로 가입할 건 새로 가입하고 쭉 훑어보니까
사망특약도 괜찮더라고요. 모든 걸 해결하고도 남아. 여유로워.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자살 사망보험금. 원래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데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나온다더라고요. 마침 3년이 딱 지났어. 또 정신과 이력이 있으면은 이게 뭐 질병에 의한 사고사로 처리된 뭐 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렵지 않겠구나. 근데 용기가 또 안 나. 죽으려는 와중에도 겁이 나서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또 검색을 했어요. 안 아프게 죽는 방법. 질소 탱크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질소 사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길래 번개탄을 사서 피워야겠다. 근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까.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천장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뜯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서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천장 저기 뜯겨 있어요. 아무튼 전세 사기 썰도 풀어야겠죠. 내가 전세 사기를 어떻게 당했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이게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30대 후반쯤에 할 생각이 있었고 저랑 잘 맞는 지역에서 살고 싶었어요. 보통 2년 단위로 집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집이 좋고 그 지역이 좋았어도 2년 딱 살고 다른 지역, 제가 처음에 자취한 데가 건대였고 그 다음이 쌍문, 도봉, 양주시 아파트. 2021년 10월이 아파트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다음 이사는 고양시 그쪽으로 생각을 해두고 한 6월, 7월부터 부동산을 보러 다녔어요. 한 3, 4개월 전부터. 그때 일산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또 대출이 안 나오고 대출이 나오는 집은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의정부로 이제 마음을 돌린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랑 가깝기도 하고 갑자기 인천이나 뭐 김포 같이 뜬금없이 먼 곳으로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나마 안 살았고 익숙했던 의정부. 근데 진짜 다행히도 의정부에서 괜찮은 집이 나왔어요. 여기 안심 전세 대출이 이제 대출이랑 같이 보험이 들어지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으면은 보험까지 자동으로 들어지는 그런 상품. 그 기준이 이제 국가에서 정한 공시지가 범위 안으로 전세가가 들어와야 돼요. 공시지가는 집 지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3월에 집이 지어졌다 그러면은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신축 빌라는 공시지가가 없어요. 신축 빌라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공시지가가 없으니까. 공시지가가 없다 안심전세 대출 불가. 근데 이 집은 지어진 지 1년이 넘었을 때 분양을 시작한 거지. 완공하고 등기를 이미 올렸는데 내부 인테리어 때문에 뭐 재공사하고 그런다고 분양이 늦어지면서 분양하기 전에 공시지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건은 되게 좋았어요. 이게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가격이라 절대 높게 안 쳐주거든요.
실거래가가 3억인데 막 공시지가 찾아보면 1억대인 그런 집들도 있고, 근데 마침 눈앞에 공시지가랑 전세가랑 뭐 비슷한, 그래서 안심전세 대출도 가능한 집이 있고 내가 첫 입주야. 괜찮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상담을 다녔어요. 안심전세 대출 된대요. 근데 실제 전세 대출은 막 두세 달 전부터 받는 게 아니라 입주 시기 한 2주 전에 이제 가가지고 서류 작성하거든요. 10월에 입주인데 7월에 은행으로부터 된다는 확답 받고 입주 도래한 시점, 이제 9월까지 기다리던 중에 뉴스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관리 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긴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버리니까 대출이 가능한 집인데 안 돼버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입주 코앞에 두고 안 된대.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수천 수만 명이 그랬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막 눈 뜨면 은행 지점 찾아가고, 살고 있는 곳은 양주고 구한 집은 의정부인데 하남에 있는 은행까지 가봤어요. 제가 막 똑똑하진 않아도 막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계약서에다가 안심전세 대출 불가능하면은 계약금 뭐 환불하고 계약 물을 수 있게 특약도 집어넣었었고 다 했어요. 그때 또 은행 돌아다니다가 된다는 은행을 겨우 찾았어. 안심전세 대출 해준대. 계약서까지 작성했어요. 서류 수십 개에다가 도장 막 수십 번 찍고, 그러고 입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그때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은행에 2번 통수 맞았어. 그때 와서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주 한 일주일 남았을 땐가? 이건 안 되겠다. 월세라도 구해야겠다. 혹시 몰라서 부동산 어플에 제가 월세도 찜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월세 내놨던 집주인들도 똑똑한 거지.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 갑자기 월세가 막 2배가 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삿짐 센터도 다 예약해놨지. 진짜 일주일 앞두고 안심 전세 대출은 안 돼도 일반 전세 대출은 가능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멍청한 선택이었어요. 정말 규제가 들어가면은 그것마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일반 전세 대출 받았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멘붕이었어. 이사 일자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어플에 집들은 다 내려가 있지. 사실 대출 빼고 집 조건만 놓고 보면 여기만한 데가 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일반 전세 대출은 안심 전세 대출에 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금까지 깨서 놓고 난리였죠.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사하고 보니까 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달에 나가는 돈도 적었고 순탄할 줄 알았어요. 초반엔 좋았지. 아파트 살았을 때는 뭐 단지 내 헬스장, 뭐 탁구장, 골프장 있고 24시간 젊은 분들이 경비도 서주시고, 그래서 워낙 관리비가 세니까 공용으로 나가는 비용도 크고, 진짜 두꺼비 집 내리고 한 달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와도 빈집 상태에서도 거의 20만 원 돈 관리비가 나오니까 사실상 월세가 거진 100만 원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빌라 오니까 나갈 돈이 없어. 그러다가 한 3-4달 뒤에 집주인 바뀐다고 연락 오고, 근데 의뢰 집주인 바뀔 거라는 생각은 했어서 그냥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2023년 7월경에 집주인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집을 뺄 거냐고. 좋은 신호잖아요, 먼저 연락 온 거는. 그때 제가 사실 청년주택에 당첨이 됐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뭐 빈집을 확보해 놓고 청약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빠질 것 같은 집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공고를 올리는 거거든요.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빈집 상태로
두면은 손해니까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집들이 모이면은 그때 내놔요. 그러니까 제가 입주할 청년주택은 당연히 누군가가 살고 있는 중이었고 2024년 2월 저는 2023년 10월에 계약 만료. 그래서 2월까지만 계약 연장하겠다고 집주인한테 말했고 집주인이 알겠다. 그때까지 보증금 마련해 두겠다 했어요. 그래서 청년주택 입주하기 3달 전에 11월에 2023년 11월에 다시 문자를 했어요. 근데 답장이 안 와. 전화를 했어. 안 받아. 내용 증명 보냈어. 근데 폐문부재 반송. 내용 증명을 안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구청 가가지고 집주인 주소 확인해야 되거든요. 맞는 주소인지. 초본 때 봤는데 맞아요. 그럼 그 내용 증명을 집주인이 본 걸로 처리하는 또 공시송달이라고 있어. 공시송달 보냈어. 이제 뭐 될 줄 알았죠. 처리될 줄 알았지. 근데 법원에서 우편이 하나 오더라고. 수원 회생법원. 의정부 지방법원도 아니고 뜬금없이 무슨 수원에 있는 회생법원에서 딱 열어보니까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예요. 채무자 집주인, 채권자 김남욱, 채권액 집 보증금. 보증금 돌려주기 싫어서 보증금에 대한 거를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청년주택 입주하겠다고 말했던 그 시점에 딱 신청했어요. 이거 완전 사기회생이잖아요.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일하는 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채무가 너무 과다해서 생활이 힘든 사람이 좀 채무를 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내 연락 다 쌩까다가 개인회생 신청. 절대 정상적인 신청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다달이 나가는 이자나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든 거면은 개인회생 말고 뭐 워크아웃? 뭐 신속 채무 조정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이렉트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거 개인회생도 신청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알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할 때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적거든요. 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또 열받는 게 그거를 내가 맘대로 열람하지도 못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열람 신청을 하고 그 열람 허가가 떨어져야 겨우 몇 페이지 볼 수 있는데 그 보니까 가관이에요. 매달 어디선가 150만 원을 정직원으로 월급을 받는다는데 세상에 2024년이 됐는데 정직원 월급이 무슨 150만 원.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내가 또 엄청 찾아봤어요. 뭐가 있겠냐고, 나오겠냐고. 근데 내가 뒤지게 찾았어. 근데 찾아보니까 세상 집주인 친아들 명의 사업장인 거예요. 어떤 아들이 부모를 정직원으로 쓰는데 월급을 겨우 150만 원 주겠어요. 그리고 그 친아들이 예전에 저한테 뭐 임대인 대리인이라면서 전화한 적도 있었거든요. 엮여 있는 거지. 회생 신청하려고 구라로 적어놓은 거 100%잖아요. 가족 단위 사기꾼 집단인 거야. 수입을 적게 적어내면은 그만큼 빚이 더 깎이거든요. 진짜 일부러 최저로 적어놨어요. 150만 원. 근데 그것 때문에 올스톱이에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올스톱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은 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집행권이 생겨요. 로또가 당첨되면은
그 당첨 복권을 가지고 농협 본점으로 가서 바꿔 먹어야지, 당첨금 수령하기 전까지는 그냥 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권이 생기는 거고, 그 집행권으로 뭐 집주인 계좌를 막는다거나 뭐 압류를 걸거나, 뭐 드라마에 나오는 빨간 딱지 있죠, 그런 식으로 압박을 줘가지고 돈을 뱉어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도 안 주면은 이제 경매로 집을 넘길 수가 있지. 집행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집행권이 있어도 행사를 못 해요. 내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면은 얻는 거는 집행권 하나인데 그 집행권을 쓸 수가 없어. 대한민국 법이 진짜 개 족같아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취소시켜야겠죠. 누가 봐도 사기회생인데 사기회생했다는 거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알아내야지. 피해자가 알아내지 않으면은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면책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형사고소를 해야 돼. 사기죄, 사기회생죄로 형사고소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돼야 되고, 검찰에서도 죄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제서야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형사소송이 어디 쉬워요? 내가 뭐 중고나라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고소하려면 고소장이 몇 장이고 조사 출석을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형사소송에서 집주인 죄를 밝혔다? 끝이 아니야. 반항소송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보통 뭐 전셋집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면 엄청 큰일인 줄 아는데 저는 경매로 넘기지도 못해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경매 넘어가는 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막 우리 집 경매 넘어갔어. 그거 천운이에요. 내가 신청 안 하고 남이 경매 대신 걸어준 거잖아요. 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라도 했으면 은행에서 대신 걸어주거든요. 은행은 또 뭐 법무팀이 있으니까 뭐 돈 받아내려고 어련히 잘했을 거야.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깨끗해.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뭐 압류, 가압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제가 걸어놓은 임차권 등기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갔대 하면서, 그럼 소고기 파티 해야 돼. 내가 할 일 누군가가 대신해 준 거잖아. 거기다가 경매 신청 비용도 수백만 원이에요. 나는 경매를 넘기려면은 형사고소해서 몇 달 동안 조사받고 집주인 처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도 수백 들죠. 거기서 승소하면 채무 불이행자 등록하고 뭐 재산 명시 신청하고 또 수백만 원.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또 수백만 원. 이 과정을 대신해 줬잖아. 진짜 파티해야지. 경매 넘어간 건 아주 좋은 거야. 저도 지금까지 뭐 상담이며 소송이며 임차권 같은 거는 또 뭐 간단한 거는 셀프로 했는데도 벌써 뭐 1,000만 원 가까이 깨졌어요. 진짜 빡치는 게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게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은 뭐 그렇게 뭐 깡통 전세까지도 아니에요. 뭐 반년 전쯤에 옆집 팔렸는데 제 전세금보다 비싸요. 평수랑 구조 똑같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더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전세금 대비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까지 뭐 차이가 나겠냐고. 근데 뭐 집을 팔 생각도 안 하고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용 증명 보내고 공시송 달하고 임차권 등기 형사소송,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하고 지급 명령에 채무 불이행자 등록하고 재산 명시하고, 또 이게 한두 번에 안 끝나잖아요. 내용 증명은 한 10번쯤 보냈으려나? 다른 것도 뭐 하나 신청하는데 보정명령 떨어지고 어쩌고 하면은 최소 2번, 3번 반복해야 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이것도 처음에는 불인정 됐었어요. 한 번에 인정 안 해주더라고, 피해자라고. 이것도 이의 신청 몇 번씩 하고, 사람이 너무 안 움직여서 그런가, 막 왼쪽 귀 메니에르 증후군 이거는 뭐 나아질 생각도 안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지.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신경 차단술 3번 받고, 그 와중에 또 정신과 약까지 먹으니까
강제로 이제 신경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가 뭐 거의 뭐 조울증인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원해서 얻은 삶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까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지. 이걸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침대에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진술하러 가고 시청 갔다가 서류 뗐다가 뭐 했다가 최근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세 사기 당한 거 뭐 찾아오셨더라고요. 지금 막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막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막 여쭤보시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 막 최근에 밖엔 언제 나갔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하루는 또 제가 이게 뭐 전세 사기 피해자용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상담 전화가 있더라고요. 한 번 용기 내서 해봤어요. 밤 9시 반인가 전화했더니 세상에 9시까지밖에 안 한대. 그러고 내일 전화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날 전화가 오긴 왔어요. 근데 또 그때 되니까 또 받기가 싫은 거야. 안 받았어. 아무튼 뭐 중간에 빼먹은 얘기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뭐 청년주택 당첨된 것도 말짱 도루묵이고 그래서 주택 청약 몇 년 모은 것도 날라갔고 지금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 입금해줘도 그간 이제 뭐 소송이며 날려먹은 비용 뭐 그건 받지도 못할 거고 금전적인 손해 외에도 뭐 간접적인 피해들도 엄청나고 이게 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될까요?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뭐 저 기다려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빨리 소식을 전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댓글을 뭐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요. 네. 다음 영상이 어떤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거기서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막 웃고 있다면은 같이 모른 척하고 예전에 저 보듯이 마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쉴 만큼 쉬었으니까요. 곧 돌아올게요.